데이터 분석 입문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환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입출력과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입력 인풋, 그 다음에 표준 출력 프린트. 프린트에 사용되는 문자열을 만드는 F 문자열, 그 다음에 포맷 메소드를 좀 알아보고요. 자,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 학습을 한 이후에는 표준 입력 인풋을 사용해서 표준 입력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출력을 위한 문자열을 F 문자열 또는 문자열 포맷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함수와 일반 함수, 람다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input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하고요. 자, prompt message가 없으면 인풋을 달라고 하는지 어려우니까 prompt message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변수를 왼쪽에 놔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인풋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입력을 요청하는 건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input만을 써놓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두 번째 있는 것처럼 age equal input, 나이 입력이라고 입력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프린트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정수 입력이라고 하는 prompt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A를 출력해 봤더니 30이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수가 아닙니다. 바로 string, 문자열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파이썬은 인풋으로 받는 모든 형태는 그냥 타입은 문자열입니다. 여러분이 정수 형태를 주거나 실수 형태를 주더라도 이게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산술 연산에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력받은 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수나 실수로 바꾸시려면 바로 파이썬 내장 함수인 int나 float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nt는 보시는 것처럼 정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이고요. float는 실수로 변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 300 문자열을 쓰시면 300이 되고요. 3.61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float로 변환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3.6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환할 때는 변환 오류가, 다시 말해서 value error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00.4라고 하는 문자를 int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300.4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3.61f, 뒤에 f라고 하는 이상한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건 플로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다들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3.56이라고 하는 실수를 인트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오류 없이 3이라고 하는 정수가 반환됩니다. 마이너스 3.4도 마이너스 3이 반환되고요. 자, 3.4라고 하는 플로트를 플로트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대로 3.4가 돼요. 똑같은 값이. 자, 3도 정수 3을 플로트로 바꿔달라고 했기 때문에 3.0이라고 하는 게 잘 출력이 됩니다. 자, 정수 입력해서 A에 받아서 A를 출력하고 타입도 출력을 해봤어요. 그러면 int로 바꿨기 때문에 바로 타입 A에도 클래스 int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5, 105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수도 마찬가지죠. 자, 실수를 입력받아서 X와 타입을 출력하고 A 더하기 X를 하게 되면 자, A는 상단에 있는 내용이 셀이 포함돼서 실행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 주의해야 되실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셀마다 입력되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좀 전에 셀을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이 위에서 이용한 셀이
하단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향 쪽에서 이용한 셀이 하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상단에 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셀을 실행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한 순서대로 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에 셀을 실행하면 변수 A의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셀에서 이 A라고 하는 게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정수를 100을 입력받고 밑에서는 실수를 4.6을 입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을 주신 다음에 메소드 포맷을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할 내용을 뒤에 콤마로 인자로 넣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요 만드신 문자열에 보면은 집합 기호 중괄호로 2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콤마가 있는 순서대로 코랩이 앞쪽에, 그 다음에 코드 스페이스가 뒤쪽에 들어가서 들어간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괄호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자, 그런데 이 포맷 메소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0, 1 이렇게 인자를 넣어도 돼요. 숫자로 0번,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0번, 1번인데 여기에서는 출력을 1번, 0번 순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인덱스를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맷 뒤에다가 키워드 인자로 넣을 수도 있어요. 자, 키워드 인자로 ID1, ID2라고 넣으면 요거를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바꿨다라고 한다면 교체돼서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인자는 하나인데 여기는 2개예요. 이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F 문자열을 좀 알아볼게요. 자, 얘가 조금 아까 배웠던 포맷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활용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F라고 쓰고 문자열을 만드시면 이게 그냥 문자열이 돼요. 자, 이건 뭐 똑같죠. F가 있나 없나.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표시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값을 써주면 이 연산이 계산된 결과가 문자열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리터럴들, 다시 말해서 2진수 11, 16진수 A, 자, 이걸 더한 결과를 출력하겠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더 보면은요, 이 F 문자열은, F 스트링이라고 하는 F 문자열은, 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직접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변수 값이.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16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를 포맷을 내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콜론하고 05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0을 채우고 5자리에 이진수를 써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B가 이진수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에 이진수를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05B 8진수, 05X 5자리에 8진수. 그래서 앞에 0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 0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바로 딕셔너리에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F하고 NA 네이션 이렇게 키로 참조하면 NA 네이션이 뭐야? 대한민국이죠. 거기가 대한민국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서울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요 키를 쓸 때 더블 코트나 싱글 코트를 안 했으면 요 외곽은 더블 코트나 싱글 코트를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포맷 메소드와 F 스트링을 비교해 볼게요. 자, 상단은 포맷 메소드로 쓴 거고요. 근데 여기 뭐냐면요. 자, 여기 15만 원이 있는데 15만 원이 현재 환율이 달러 1228원이다. 자, 그랬을 때 한화는 달러로 얼마다라는 걸 출력해 봤어요.
자, 그러면 포맷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근데 f스트링은 훨씬 더 간단하죠. 자, f라고 쓰고 그냥 요 안에다가 변수를 써주면 돼요. 1.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냐면요, 똑같이 안 하고 유로화의 문자, 요거에 대한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훨씬 더 편하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런 포맷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포맷을 할 수 있죠. 요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콜론하고 형태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상관없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어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요 포맷 메소드보다 이 f스트링을 더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맷을 지정할 때 바로 정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포맷 문자에다가 자, 그냥 쓰면은 문자열을 10개 자리의 좌측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여기가 지금 1번부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붙여서 썼죠. 그런데 여기에 화살표를 얘는 왼쪽, 얘는 중간, 얘는 오른쪽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는 중간 오른쪽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파이썬 P2도 P2, 이거 P2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보시면 파이썬인데 중간 오른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왼쪽, 이건 중간, 이건 오른쪽 정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포맷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함수 정의와 호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3개의 출력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함수를 만들 때는 def라는 키워드와 함께 함수 이름, 괄호, 콜론에서 블록을 하고 들여쓰기를 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함수 정의고요. 얘를 호출해야 실행이 됩니다. 실행은 이렇게 greet이라고 하면 일로 가서 이게 실행이 되죠. 여러분이 이걸 한 셀에 놓고 실행하면 요거 원래 출력되는 거 3줄. 그다음에 요거 호출에 의해서 실행되는 거 3줄. 이렇게 6줄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를 다 실행하고 반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리턴 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턴 문이 없으면 항상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 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죠. 이거를 반환해줘요. 자, 이렇게 diff, greet, print 이렇게 해서 여기 인자를 안녕 이렇게 뒤에 넣죠. 포맷 스트링으로. 그리고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greet 현수 하면은 안녕 현수 이렇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예요. 안녕 현수, 안녕 수희, 안녕. 자, 그 다음에 여기 def, greet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것도 위랑 똑같은데 결국 프린트 문은 있지만 리턴 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print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greet라는 메소드를 함수를 호출했어요. 자, 그러면 호출해서 이게 출력이 되고 이 print는 return value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return value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one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none도 출력이 돼요. 자, 이거를 아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프린트를 쓰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보시면 area24라고 해서 이 포맷 스트링에다가 바로 연산식을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24평은 3.3을 곱하면 제곱미터가 돼요. 그래서 24평은 79.2 제곱미터.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연산식에다가 제가 바로 식을 썼는데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 수도 있죠. 보시는 것처럼 def to area pg. 요거를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또는 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넘어온 pg에다 3.3을 곱해서 반환해달라. 그럼 이 숫자가
반환되는 거죠. 그래서 to area 16 하면 바로 반환이 될 거예요. 근데 반환되는 값을 여러분이 저장하거나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요. 여기 pg24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24를 넣어서 24 곱하기 3.4 한 게 일로 와고 그 온 거를 f스트링에 넣고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2평원 한 것도 이렇게 하면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함수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자, 다음은 함수도 하나의 객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내가 이 함수의 타입이 뭐냐고 물어보면 얘는 클래스 펑션이라고 하는 타입이다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 헬로라는 거를 괄호를 이용해서 호출하지 않고 그냥 출력하면 그 헬로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 헬로를 어디에 주소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요 값이 요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교수님, 값이 다른데요? 왜 다르겠어요? 이거는 10진수고요. 이거는 16진수라고 해요.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면 얘랑 똑같습니다. 자, 객체인 함수도 새로운 변수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아까 만든 헬로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면 얘도 변수가 돼요. 똑같이. 그래서 얘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나게도 여기 보시면 이 my hello와 hello는 결국 여기 있는 이름이 다른 거지 메모리 주소는 같음을 id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익명함수라고 하는 람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는 간단한 함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람다 콜론 프린트 안녕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함수를 정의한 거지 호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셀에다 쓰면은 셀 결과는 얘는 펑션이야 라고 여기 람다 함수라는 거를 조금은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거를 괄호를 하고요. 뒤에 가로를 다시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람다 함수는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영원히 이름이 없이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람다 함수를 정의하고 이거를 대인문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써주면 my hello가 이름이 돼요. 그리고 그걸 호출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호출이 아니죠. my hello라고 하는 람다 함수에 클래스가 나오고요. 여기 클래스가 나오고 요거의 id가 나오죠. 얘는 펑션 람다고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호출이 되는 거죠. 안녕이라고 호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람다 함수 정의와 호출입니다. 자, 그래서 람다 함수를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부분으로 람다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람다 함수를 정의했는데 앞에 쓴 요게 인자예요. 람다에 중에서 인자, 그 다음에 콜론, 뒤에 게 써놓은 게 무조건 반환 값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자열을 람다 함수는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투 미터 제곱, 미터 스퀘어라고 하는 MS를 썼으면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주는 람다 함수를 호출해서 24평은 79.20 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리턴 밸류를 출력해주는 아주 좋은 람다 함수 코딩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예. 자, 다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입력과 출력에서는 자, input하고 여러분이 prompt message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렇게 받는 게 좋죠.
만약에 데이터를 안 받으면 그 입력한 데이터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 이 받은 데이터의 타입이 무조건 스트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이를 입력받거나 연도를 입력받거나 이게 정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바로 int나 float를 가지고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써가지고 변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format method와 fstring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자, 문자열의 format method는 여러분이 문자열을 쓰시고 점하고 format하고 요 문자열을 구성하는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변수나 변수의 연산식의 결과를 넣어주려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씁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exponential 1, exp1이 1로 들어가고 expt가 1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명시를 해서 이게 0번, 이게 1번인데 거꾸로 하겠다 그러면 1번, 0번을 명시해도 되고요. 그냥 0번, 1번을 쓰면 안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 다만 요거는 문자열을 만들고 포맷이라는 걸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보다 간략화된 게 바로 fstring이라고 하는 거고요. fstring은 현재 버전이 3.83 버전이 1, 2 정도 나왔는데요. 3.8 버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 정도에 나왔어요. 2019년에 나온 3.8부터 지원되는 기능이 바로 뭐냐? fstring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fstring을 이용하면 그냥 문자열 맨 앞에 f를 쓰세요. 요거는 대문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string1 그냥 쓰는 거는 그대로 문자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집합기호에 쓰시는 안에는 변수나 변수와 상수를 사용한 연산식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대로 문법적으로 맞으면 그거의 결과가 문자열로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F 문자열이 format method보다 더 간편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fstring을 사용하라라고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함수 구현과 호출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def를 쓰시고요. 펑션 쓰시고, 자, 파라미터를 이렇게 쓰세요. 자, 여러 개 있으면 콤마로 구분하면 되고요. 중요한 게 있죠. 요 콜론을 반드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인덴테이션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문장을 쓰시고, 필요하면 리턴 문장을 쓰시고,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리턴 문장은 리턴 문장을 통해서 끝나기도 하고요. 값을 실제 반환하기도 합니다. 자, C나 파이썬처럼 이 파라미터 앞에다 자료형을 쓰고 하는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함수는 여러분이 펑션 아규먼트에서 인자를 넣어서 호출해서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람다 함수는 임용함수라고 하고요. 람다, 자, 요 앞에 쓰는, 콜론 앞에 쓰는 게 인자예요. 파라미터. 그래서 두 개면 콤마로 xy, x 더하기 y면 요거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x, y, 콜론 xy는 두 수의 합을 반환해 주는 람다 함수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람다 함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파이썬, 다시 말해서 지난 학기에 배웠던 파이썬을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2시간을 걸쳐서 정리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3시간을 가지고 모든 파이썬을 정리할 수는 없고요. 앞쪽 부분만 정리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이 요 일주일 동안 빨리 학습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수업이 되는 데이터 분석에 여러분이 파이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